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취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들은 다른 사람들과 계약 관계를 엮으면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경매의 그 지식만 갖추시고 계시면 내가 남하고 계약을 할 때 내 위치를 알게 됩니다. 갑인지 을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경매에 입찰을 안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상식선에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세 사기 요즘에 많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속이기 위해서 들어와갖고 사기치는 사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계약상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우리가 직접 본인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 그 비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경매를 배우게 되면 이제 조금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니까 더더군다나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법원입니다. 법원 경매장이에요. 엄청 많죠? 여기 보이는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여러분보다 더 잘나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한 사람들 찾아보실 수 있나요? 직접 가보시면 다 너무 평범합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 여기서 경매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처음 경매를 접하시는 사람들의 질문 3가지를 제가 한번 모아서 나머지 하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경매 처음 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경매 사이트가 너무 잘 돼 있어갖고 무료 경매 사이트도 엄청 많이 나와 있고, 그들은 권리 분석을 다 보여줍니다. 그냥 그들이 보여주는 거 그대로 체크만 하시면 돼요. 2번째, 또 돈이 없는데 소액인데요. 조금 실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분 경매를 하게 되면 뭐 수백만 원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300만 원 갖고 들어갔다가 300만 원 이득 보고 나오는 거,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특수한 물건 말고 일반적인 물건 얼마 정도만 하면 되나요? 최소한 저는 한 3천 필요하다고 봅니다. 3번째, 낙찰을 받았어. 근데 내가 어떻게, 나이도 어린데 여잔데 사람을 끌어내고 인도명령하고 뭐 이렇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에서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작은 납부하고 그 소유권 이전하고 하시면 법원에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신청하시면 법원에서 나와갖고 다 알아서 해주시고, 여러분은 현장에 증인 2명만 동행을 하시고 가서 서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처리됩니다. 뭐 여러분 더 이상 할 게 있나요? 복잡하게 계산해야 되나요? 뭔가 파워가 필요한 거 없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렇게 하시다 보면 공부만 열심히 수년 동안 하고 입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부동산학과에 학위 따라 가셔야 됩니다. 여기 경매장 오시면 안 되고요. 결국에는 짧고 굵게 배우고 바로 입찰장 가셔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배워봤자 경험이 없으면 다시 또 까먹고 다시 또 까먹고. 근데 한번 사이클을 돌려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갖고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멘토메이티라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서 학원을 가시던 아니면 유튜브를 보시던 책을 보시던 해갖고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시고 직접 한번 빨리 해보세요. 도의사들이를 경매로 타고자 한다면 결국 남들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남들 다 왼쪽으로 가던데 나는 오른쪽으로 갈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남들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하냐면, 어느 정도 시장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국제적인 글로벌 그 시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이 경매 시장에 이렇게 반영이 될 거다라는 그런 트렌드를 보실 줄 일단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포지션에 있다. 예를 들어 주택이 1개다 2개다 다주택자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얼마 나올 거고 대출이 얼마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파트를 할 건지 빌라를 할 건지 공장을 할 건지 토지를 할 건지 그런 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플로우를 거치면 결국에 남들하고 다른 행동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나갈 거는 앞에 트렌드 말씀드렸죠. 제 주관적으로 지금 현재 트렌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제 주관적인 나만의 전략은 뭐고 이거를 어떻게 경매 사이트를 보고 분석을 할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트렌드, 우리 전문가 아니죠? 그럼 뭘 봐야 되죠? 전문가들의 의견을 봐야 되죠? 결국 미디어를 봐야 됩니다. 신문을 보고 이 경제에 돌아가는 걸 끊임없이 놓치지 말고 계속 봐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네, 저런 일이 있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기사를 보면 결국에 무슨 일이죠?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임대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그리고 임대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임대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급 불균형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죠? 정부 정책이 변하겠구나. 어떻게? 임대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다시 부활할 거고요. 막판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말이나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그때까지도 계속 떨어진다면 종부세까지도 건들 겁니다. 우리는 이걸 예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매를 하다 보면 주택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면 결국 우리도 종부세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정부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이 주택을 유지를 하면서 한 개는 자가라고 한 개는 투자로 돌릴지 아니면 추가 매입을 할지 이런 걸 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가 나오고, 저 트렌드에 대한 전략이 나오고요. 인사이트가 나오고, 요즘에 또 핫한 게 재개발한다고 저 풀피까지 들어갔는데, 그럼 이걸 보고 보통 일반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 찐채네. 이거 뭐 좀 기다려볼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보면서
오케이, 여기가 지금 은평구야. 은평구에 호재가 뭐가 있지? 만약에 호재가 있다면 호재는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단순히 그 아파트의 공사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지, 아파트 공사 중단한다고 주변에 있는 호재가 사라지진 않아요. 만약에 거기에 호재가 있다면 그러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네거티브 할 거니까 오히려 낙찰가가 고가 낙찰이 안 될 수도 있겠네, 사람이 적게 들어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의 호재는 기축 아파트에 아직 유효하니까 주변의 물건 가치보다 더 저렴하게 지금 경매에 나온 것들을 잡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지금 이 기사를 쓴 건데, 소프마랑 집주근접은 기본이고 플러스 이 아파트 주변에 병원이 있거나 공원이 있거나 아레나가 있거나 공연장이 있거나 하면 추가적인 그 밸류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곳에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B급 쪽, 지금 A급으로 된 얘네들 말고, 얘네들 격차는 남의 얘기예요. 그냥 그들끼리 놀라고, 우리는 B급인데 주변에 병원이나 이런 새로운 기준들이 적용되는 아파트, 이걸 보셔야 돼요. 얘가 언제 A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일반 지금 시장가보다 30% 내지 20% 더 저렴하게 갖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오를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트렌드를 따라서 자기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충분한 데가 됐을 때는 그 이상으로도 써갖고도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충분히 떨어졌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나의 전략은 그러면 2회차 때 70~80% 정도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3차에 몰릴 거라면 나는 2차에 들어가서 단독 낙찰을 하겠다. 경쟁 없이. 그러면 그 회차에 최소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대출 규제 지금 강화되고 있죠. 그러면 이건 또 심플하게 스트레스 DSR 이라고 지금 강화되고 있어갖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반 시장 말하는 겁니다. 이건 대출 받으면 이자도 많이 나오고 이라고 또 구매량도 감소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어차피 떨어지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국제적으로 전쟁이 어떻게 더 번지느냐, 그리고 사회 지금 경기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결국에는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타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가성비 하면 그냥 좀 싼 거. 근데 이 초가성비는 뭐냐면,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가 보여주는 것처럼 완전하게 정말 야 이거 한번 사볼까? 버려도, 내가 만약에 쓰레기를 받아도 버려도 될 정도의 가격, 이게 지금 초가성비라는 이 키워드인데 저는 이거 경매 시장에도 온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금 현재는 A급 물건, 다시 말하자면 들어가기보다는 B급 물건에 아예 저렴한 걸 아예 낙찰을 받아버렸어요. 3억이면 아까 계산 방법으로 하면 6천만 원 정도 들고 그냥 3억 밑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져봤자 별 데미지 없어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아예 초가성비로 가자. 경매도 저는 그런 전략을 오래 세우고 있고, 여기까지 전략이 잡혔다면 이제 본인 자가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분석이 됐다면 물건이 정해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찾아요. 이건 이제 아파트 예시고요. 아파트라면 이제 우리가 권리 분석 하셔야죠. 권리 분석은 결국에 왜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합니까?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서류는 결국 매각 물건면에서 건축물 대장, 그리고 등기부 등본, 이거 보면 다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권리 분석까지 해봤더니 괜찮네. 그럼 일부권으로 정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가치평가를 하는데, 이 가치평가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 어떤 도시에 대해서 정부가 그냥 야 여기 아파트 얼마 몇 채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애초부터 도시계획이 다 잡혀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변화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양천구 쪽에 지금 어떤 호재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아예 물건 선택을 지도로 이 양천구 쪽에 있는 물건을 쫙 뽑아보는 겁니다. 나한테 유리한 게 뭔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가치 분석이 이제 그래갖고 지역에 대한 이제 그 가치 평가가 입지에 대한 분석이 됐다면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거래량, 우리는 단타할 거잖아요. 우리 누구예요? 초보, 토액으로 할 거고 단타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많아야 돼. 만약에 이거 우리가 단돈 3천만 원이라도 한번 물리게 되면 나오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단타는 뭐냐면, 내가 낙찰하고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누군가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많은 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미리 공인중개사, 주변 공인중개사한테 연락을 해놓으세요. 내가 임대인 역할을 해서, 임차인 역할을 해서 약속을 잡아놓으시면 중개인 그 사장님은 미리 준비를 해두십니다. 이 사람도 어떤 물건을 보여주고 어떻게 브리핑을 할 건가. 그 시간을 주시고 가서 현장 점령하세요. 조사하세요. 범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초인종 누르고 1월에서 왔다.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안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안 보여주시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없으시면 주변에 있는 옆집 사람이나 물어보세요. 이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건물 외관상에 하자는 없는지, 물이 셀 수도 있고 크랙이 갈 수도 있고 생각보다 주차 대수가 적을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내가 갖고 있던 실거래가 데이터나 아니면 실거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사장님 내가 이러이러 평소에 이건데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 말씀해 주세요. 주의하실 점이 본인들이 뭔가 물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하시고 들으세요. 그러면 다 얘기해 주십니다. 그럼 그거를 적지도 마세요. 오히려 저는 핸드폰 녹음을 잘하는데 그냥 녹음해도 돼요. 그러면 예 그렇군요. 맞장구만 쳐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네요. 이제 대출 상담. 저희가 나중에 이제 뭐 저희 쪽에 보시면 그 대출 해주시는 분들의 연락처를 한 150에서 한 200개 정도 갖고 있는데 쭉 돌리세요. 그냥 돌리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내 직장이 어디고 어떤 직장을 갖고 있고 주택수가 몇 개 있고 이 대출 받은 게 뭐가 있고 물건의 사건 번호는 뭔지 문자로 쭉 정리해서 여기 있는 이 대출 일문인들한테 쭉 돌리세요. 그러면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누구는 씹을 거고 누구는 정확하게 답변해 줄 거고 하는데 내가 경매 들어가기 전에 대출이 얼마 나오겠구나. 그 정도의 이제 안전 장치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출도 나오고 오케이 이거 내 물건이네 내 거네 하면 그때 이제 어느 법원에서 언제 그 법원의 은행은 뭐가 있는지 보고 가시는 겁니다. 가셔갖고 입찰표예요. 여기 빨간색으로 있는 거 이거 다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처음에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업자에다가 숫자 쓰고 쭉 쓰시고 그 다음에 쓰신 다음에 뒤에부터 한 번 더 하세요. 1, 10, 100, 1000만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만약에 1억짜리를 10억에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보증금액하고 입찰 가격 바꿔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보통은 현찰 들고 가지 않고 은행에서 소표 한 장으로 끊어갖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 내에 어떤 은행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입찰표를 작성을 하시면 여기다가는 수표, 내 보증금 집어넣고 입찰표랑 같이 이 입찰 봉투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거 저 부분 하시고 여기 인자에다 다 도장 찍으시고 하시면 표를 봉투에 넣고 이 봉투랑 아까 입찰표 그거 이 종이에다 넣고 여기다 호치켓으로 찍고 내시면 법원에서 여기를 절취를 하시고 요 종이를 주세요. 요 종이만 들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만약에 낙찰이 되면 그 종이를 주시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바로. 자, 이제 여기까지가 입찰하는 것까지예요. 지금 뭐 중학교 근처에 뭐 호재가 있다면 이거 바로 그냥 찍어 분석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저런 게 없다. 그냥 정기적으로 그냥 신권 체크하겠다 그러면 그래 내가 내 분석해봤더니 나는 아파트야. 아파트 고르시고 최저가 나는 6천만 원 있어. 그러면 최고가 3억 찍으시고 검색하기 누르세요. 그냥 끝. 이러면 밑에 검색되는 게 2,000건이 나와요. 이 2,000건 중에 이제 자기한테 해당되는 물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진 보세요. 아파트네. 좀 오래됐네. 감정가 얼마야? 야 2,800이야? 자 평수 8평이고 아파트고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될 게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지 토지만인지 건물만인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토지만 나오는 물건도 있어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토지만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파트 찍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 맞네. 경매 사건도 언제 됐어? 23년도 8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정했던 그 순간에 이 아파트 감정 가격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에 높은 아파트가 굉장히 비쌌을 때 감정됐다면 이거는 지금보다 고평가돼 갖고 감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을 하세요. 이때 시장가 얼마였더라. 그러면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겠네. 그렇게 간단하게 쭉 보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건입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중에 명도할 때 이 전략이 틀려져요. 만약에 점유자가 채무자면 내 집이니까 아무리 내가 경매 때까지라도 내 집이니까 좀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세입자인데 내가 이거 경매 끝나고 돈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협조적입니다. 서류를 줘야지만 그분이 법원에서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랑 싸울 대상이 아닌 거예요. 협력의 대상인 거지. 말소기준 권리 6개 있습니다. 6개 중에 4개만 들어갑니다. 압류, 저당근자당. 그 4개만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왜 제가 보지 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누구예요? 경매 초보예요. 소액이에요. 문제될 거 일부러 들어갈 필요 없어요. 또 왜 들어가요? 쉬운 것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각 물건면서 이거 법원에서 보증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랑 틀리면 나중에 낙찰받았고 손해를 보시더라도 법원에다가 얘기할 수 있어요.